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자담세무에게 소희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최근에 있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오피스텔과 그리고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 대해서 그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과연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세금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시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화면을 바꾸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목은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이러한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사전 열람을 하고 산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저와 같이 보시면은요, 우리 상증세법 제61조 1항 3호에 따르면은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그 건물의 종류라든가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해서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호별 제곱미터당 기준시가를 산정을 해서 고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일정한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호별 제곱미터당 기준시가의 산정 주체는 국세청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국의 오피스텔 그리고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상가라 그러잖아요. 이러한 구분상가에 대해서는 총고시 물량이 현행,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122만 호, 그리고 상가인 경우에는 107만 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229만 호. 이는 이제 상가 등의 신축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9%가 증가 수치라고 하니까 아마 그 부동산 경기가 붐이 일면서 아마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많이 신축이 됐고, 역시 오피스텔도 신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시가와 관련해서는요, 이제 이를 고시하기 이전에 그 기준시가 안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공개된 그 안을 보고 소유자라든가 이해관계인의 어떤 의견이 있으면은 이 의견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국부동산원에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을 한 후에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적정한 가격 시점에 그 가격을 평가를 해서 최종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가격 기준일은요, 여러분, 2024년 9월 1일입니다. 그리고 그 고시일은 지금 이번 달 말쯤 됩니다. 12월 29일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고시된 그 기준안에 따르면은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4.78%가 하락이 되고,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0.96%가 하락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한번 추이를 보시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이제 2.67%가 하락이 되고, 경기가 굉장히 많이 하락되네요. 7.27%. 대구도 굉장히 많이 이제 하락이 됩니다. 그리고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산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하락이 되고요.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지방의 세종, 이렇게 많이 하락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준시가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하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기준시가가 우리 세금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요? 여러분, 일단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요, 그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르면 원래 우리가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양도할 때 그 양도가액과 관련돼서 양도소득세와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실질거래가액 과세가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 그리고 양도가액도 실질거래가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취득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보유기간이 긴 그런 물건, 즉 이렇게 오피스텔이라든가 구분상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당해 취득 당시 실질거래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는요, 소득세법 제97조 1항 1로 남옥의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환산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는 기준시가 비율을 활용을 해서 그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거슬러 올려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산 산식을 봤을 때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 시가를 분모로 하고 취득 당시 기준 시가를 분자로 해서 이렇게 거슬러 올려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장 24년에 어떻습니까? 오피스텔을 예로 들었을 때 4.79%였나요? 4.78%가 지금 평균적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 당시 기준 시가가 줄 거란 말이에요. 작아지면은 어떻습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환산 취득가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양도 차익은 줄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도 줄 겁니다.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상증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원래 원칙적으로 상증세도 그 재산평가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를 근간으로 해서 평가한 그 상속재산이라든가 증여재산에 대해서 당의 증여세라든가 상속세가 이제 산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럴 때는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에서 우리가 기준시가를 산정을 하는데, 이때 시가 원칙이 적용이 될 때는 여러분, 이렇게 기준시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오피스텔이라든가 상업용 건물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제 뭐, 거래가가 없어. 시가가 없단 말이에요. 시가도 없어. 거래도 전혀 안 돼.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감정도 받은 적이 없어. 그리고 경매라든가 낙찰, 뭐 공매되는 사례도 전혀 없어. 그러면 정말 이게 증여라든가 상속이 발생이 했는데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평가를 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부득이하게 여러분 상증세법 제61조 3항 3호에서가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을 해서 당연히 오피스텔이라든가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할 때는 여러분 그 해당 자산의 종류라든가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서 국세청장이 이제 매년 1회 이상 그 산정 고시한 오피스텔이라든가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당해 그 증여재산이라든가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외적으로 그 기준시가를 적용을 해가지고 평가한 그 오피스텔이라든가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평가액이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우리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기준시가가 내려갔네? 하락했네? 그러면 하락했다고 하면 여러분 솔직히 이게 우리가 뭐 일단 뭐 좋고 나쁜 감정을 떠나가지고 하락했네? 그러면 양도소득세라든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생각을 했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역으로 가잖아요. 역으로 간다고 좀 그러니까 세금도 같이 줄잖아요. 그래서 수능 관계잖아요. 이게 가격이 줄어, 평가액이 주네. 그렇죠. 평가액이 줄었네. 그럼 세금도 내려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양도소득세와 상증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그 기준시가가 과연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이제 간단히 살펴봤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이제 그 양도소득세 그리고 상증세에 대해서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지방세에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그리고 우리가 국세 종부세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보면 그 취득가액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취득 그 과세 표준으로 지금 산정을 하고 있고, 그 무상승계 취득과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가 인정액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취득세와 관련돼서 그 과세 표준을 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와 관련돼서는 어때요? 우리가 그 기준시가가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아마 지방세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이런 기준시가가 미칠 수 있는 게 재산세 정도인데,
재산세하고 종부세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여러분 각각의 그 항목별로 그걸 점검을 하셔가지고 살펴보셔야 되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는 조금 소개시켜 드리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요 세목은.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와 상증세에 대해서만,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그 기준시가가 지금 고시되는데, 요 고시되는 이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하락한다 그러는데, 과연 이 하락되는 게 우리 세금에는 좋은 영향일까 나쁜 영향일까, 이렇게 한번 풀어서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번 시간을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논외로 솔직히 여러분, 이 기준시가가 내려가는 게 세금에는 물론 이제 좀 이런 영향이 있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제 주위에서도 지금 이제 오피스텔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까 경기권에 보셨죠? 7%대 이상 내려갔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오피스텔 시장은요, 정말 냉혹한 한파가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매물로 내놨는데 팔리지도 않아. 새가 충원도 안 돼. 정말 미칠 노릇이에요. 그리고 가뜩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리고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나가잖아요. 관리비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지금 공실인 물건이 있는데, 지금 상업용권 구분상가가 지금 공실인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달 나가고 있는데, 저거 볼 때마다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정말 전에는요, 제가 이제 화가 나고 확 진짜 불질러 버릴까 막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정말 지금 제가 마음에 그 관리비 낼 때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마음에 지금 수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에 수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냉혹한 한파가 이제 뭐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시가가 내려간다는 얘기에 웃을 수만 없는 게 정말 저희 현실이고 여러분의 현실일 것도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과연 우리 세금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까, 그 세금도 이제 굵직굵직하게 이제 다뤘을 때 양도소득세와 상증세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용 좀 쉬우시죠? 자, 오늘 좀 편안하게 다가가려고 제가 이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아시죠? 항상 저희와 같이 가셔야 되시고, 항상 저희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의 표출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